안녕하세요. 아무책방지기 라이언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유시민 작가가 다룬 역사 이야기, 바로 역사의 역사입니다. 보통은 저자 소개로부터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유시민 작가는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유명하죠. 그래서 저자 소개는 유시민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유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5.16 그 구테타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혁명입니까? 군사정변 구테타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제가 그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깊은 공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역사적 사건과 그 해석에 대한 첨예한 대립 가운데 과연 객관적이고 바른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역사의 역사를 보다 더 재밌게 읽는 팁을 드리자면 우선 이 책은 역사가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책에서 언급하는 역사가의 70%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작가와 호흡할 수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좋아하지만 그의 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는 글쓰기 특강에서 늘 쉽게 쓰라고 강조하면서 이상하게 정작 본인의 책은 어렵게 씁니다. 역사의 역사가 그 어렵게 쓴 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유 작가는 썰전이나 다른 강연에서 이야기할 때 어려운 개념도 참으로 쉽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글로 표현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글쓰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 특강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쉬운 글쓰기 방식은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문장 호흡을 짧게 한다던가 단문 위주로 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만큼 쉬운 단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기 결코 쉽지 않죠.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작가의 욕심이 반영되었거나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일반인의 지식 정도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즐기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유명한 역사가인 두피디데스와 헤로도토스, 그 이후로는 마르크스, E.H. 카, 아놀드 토인비, 제러드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레리 같은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쓴 책까지 다 읽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느 책을 썼는지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역사의 역사란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그리스인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 십자군 이야기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먼저 읽어본 뒤에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역사는 역사가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 그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역사책의 역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려는데 역사책은 스스로 변할 수 없기에 유시민 작가는 역사책을 쓴 역사가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대에 따라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달리한 역사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해석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달리 쓰여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조선의 왕 광해군에 대해 당대 역사가들은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와 화친한 임금으로 기록하지만 후대에서는 실리외교를 주창한 깨어있는 인물로 천만 관객의 영화로까지 제작될 만큼 재조명을 받은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9장으로 제1장에서는 최초의 역사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대는 기원전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의 유명한 역사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헤로도토스와 팩트 장달을 중시하는 두피디데스가 있는데 로마 시대의 키케로처럼 이야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헤로도토스를 최초의 역사가로 본 반면 랑케 같은 사실주의자들은 두피디데스를 역사의 아버지로 추앙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역사를 쓰는 관점은 나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2장에서는 동양의 역사가에 주목합니다. 동양의 역사가 중 제일로 꼽히는 사마천인데요. 사마천은 한 무제의 미움을 받고 거세형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았음에도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마천이 위대한 것은 고자가 되어서도 역사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기전체라는 동양 역사 서술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전체는 인물과 그와 관련된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써가는 방식으로 날짜 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편년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븐 할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븐 할둔은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역사가입니다. 그의 관점이 특이한 것은 과학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것인데, 그는 세계를 7개의 기후대로 나누어서 문명을 환경의 산물로 간주하고 인간의 문명 역사는 자연의 섭리 안에서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총균세를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제4장은 랑케 이야기입니다. 랑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의 전형을 보는 듯한 역사 기술을 했는데요. 꾸밈이나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몸이 건조하게 적어 나갑니다. 그는 흔히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역사 서술의 과업이라고 하지만 이 책은 그처럼 고매한 과업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단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일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치우침이 없는 관찰자로서의 역사 서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5장의 주인공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역사학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는 어디까지나 공산주의 사상을 태동시킨 사상가 또는 혁명가로 인식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계급혁명에 기반한 그의 역사적 인식에 집중했습니다. 경제적 계급적인 시각으로도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6장은 민족주의 역사관이 주제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실로서의 역사에 우리 민족적인 해석을 더한 것이죠. 백은식, 신채호, 백남훈 선생이 그 대표적인 역사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란 우리 민족과 타민족의 투쟁으로 이루어진다는 조선 상고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라는 글이 이들의 역사관을 잘 나타내줍니다. 제7장에서는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한 역사가 E.H. 카에 대해서 다룹니다. E.H. 카의 역사관은 그의 유명한 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역사가들과는 달리 카는 역사는 그 역사를 쓰는 당대의 역사가에 의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역사가가 자란 환경과 배운 교육 그리고 그의 사상에 따라 달리 쓰여진다고 말하면서 모든 역사는 당대의 시각에 맞게 쓰여진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의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E.H. 카는 랑케와 아주 정반대에 위치한 인물로 역사가는 관찰자가 아닌 의미 있는 사료를 취합해서 엮는 해설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8장의 주인공은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의 역사가 특이한 것은 문명 단위로 역사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생과 성장, 쇠퇴, 그리고 해체 등 방대한 분량을 인류 역사의 큰 틀에서 이야기하죠. 그와 비슷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문명의 충돌을 쓴 사뮤엘 헌팅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장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룬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독특한 점은 이들은 역사가가 아닌 과학자인 점인데 과학자의 눈으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았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요소로 총, 균, 그리고 쇠를 꼽으며 왜 서구에서 문명이 일찍 발원했고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글을 썼고 유발 하라리는 과학혁명이 호모 사피엔스에 준 영향과 사피엔스만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 지구상의 번영을 이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역사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역사를 쓴 유명한 역사가들의 시각을 9개의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객관적이고 바른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독자 스스로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책, 바로 역사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